네,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은데 오주장에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더 빠지지만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슈별로 종목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 IM증권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이거 네 가지 이슈들 짚어보겠고 한 가지 아까 저 영민한 투자 진행하면서 속보가 하나 나와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로 날아가 있는 상황인데 체코가 지금 한국과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확신한다라는 이런 제목의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원전주들로 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주들 시장 수급을 받지 못하면서 좀 하락세를 보여왔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원전주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후장에는 이 원전주들 조금 흐름 바뀌는 걸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오늘 뭐 장중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들만 나홀로 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좀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몰랐었던 내용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거의 3, 4개월 전부터 이미 인지가 된 내용들에 대한 리뷰 혹은 이제 확신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나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관심은 가지되 지금 위치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하락이 어느 구간에서 멈춰주느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한번 겪었었죠. 설마 이 구간까지 빠지겠어? 지수가 그랬던 지수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또 여기서 이제 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겠어? 그랬었는데 뭐 10% 가깝게 빠진 우리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막연하게 아랫꼬리가 달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하시는 것보다 확실하게 올라온 다음에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가 나오자마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약간의 수급이 들어오는 듯 했지만 완전히 흐름을 되돌려 놓기에는 조금 부족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후속 뉴스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9%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무려 380조가 날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AMD와 브로드컴을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8% 가깝게 급락 마감했는데요. 이에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정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청원 PB님, 네. 반도체 9월에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 투자도 좀 줄이고 있다, 미루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반도체는 조금 미뤄두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약간의 반등이 나왔을 때 야 어느 정도 바닥 잡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맞아요. 또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빅테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생산량에 대한 증감률이 소폭 하향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장이 생각했던 수준을 월등히 하회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빅테크 업체들은 여전히 AI 관련 투자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 거기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9월 기준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HBM3 8단에 대한 공급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호재로 작용할 만한 거 있다라고 보여지는데도 지금 못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좋은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부재하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선은 두 기업이 상당 부분 많이 꺾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고점 대비 거의 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뭐 소재, 부품, 장비 그들이 쉽게 올라가는 건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지난달까지는 반도체가 주가 되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 월이 바뀌었습니다. 9월에는 약간의 희망이 있었는데 첫 거래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때립니다. 거기에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시장이 꽤나 불안한 모습이 나온다면 그 가운데 반도체를 위한 자리는 저는 지금은 우선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 부분 장기적인 투자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소폭 비중을 줄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지금 들어 올릴 만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보던지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의 충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8월 5일에 있었던 이 블랙 먼데이 때보다 지금 더 아래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번에도 그러면 조금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고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찍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지금 위치에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논하기에는 오늘의 하락이 제법 컸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우리가 다다음 주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앞서 이제 PB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또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스케줄 상으로도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정해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좀 했었습니다. 실제로 숫자는 괜찮았었고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보여준 숫자 대비 아무래도 이제 마진율에 대한 부담을 안고 굉장히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 반도체 종목군들이 방향성을 하필이면 위야가 아닌 아래로 지금 잡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에 이제 반전을 줄 만한 트리거 일정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을 때 반도체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또 하나겠죠. 또 한 번 숫자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3분기 실적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실적 반등 그 외에 새로운 뉴스거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심지어 오늘 삼성전자 뭐 HBM 컬테스 이야기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을 감안을 했었을 때 저는 조금은 살짝 내려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못 올라온다라는 개념보다 반등의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가 생기기까지 반도체 IT는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저는 추가 매수라든지 비중 확대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또 한 번의 바닥일지는 지금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신규 접근은 조금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보유자의 영역에서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증시를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정말 안팎으로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오늘 증시를 끌어내린 악재로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는 금투세를 비롯해서 자료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금투세를 비롯해서 어제 BOJ 우에다 총리가 경제와 물가가 회복한다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47.2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최저치를 기록했던 7월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방적으로는 이 추세가 여전히 공장 활동이 부진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PMI 지수가 50 미만을 기록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이청원 PB님, 좀처럼 호재가 나오지 않아요. 특히나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도 있는데 추가 하락에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대단히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특히 어제 새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빠지니까 네. 머릿속에 지난 8월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아, 큰일 났다. 그런데 오늘 시장 움직임 보면 당연히 안 좋긴 안 좋습니다만 8월에 보였던 그 정도 수준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때도 당시 기준으로 옵션 만기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 수급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선물 쪽으로 현재 기준으로 대략 5천억 원 이상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23일부터 계속해서 매도는 보입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대단히 큰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점, 거기에 어제 제조업 지수가 우선은 좋지 않게 나오긴 했지만 이번 주 기준으로 목요일에 ISM 서비스업 지수와 그리고 금요일에는 실업률 등 우리가 지금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변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지표상으로 좋게 나와야 됩니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4.3%였는데 그것보다는 우선은 내려와야 해요. 그러면 고용이 우선은 안정이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지표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시장은 충격을 약간 만회되는 모습을 내일부터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8월 기준으로 수급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이 안 좋지만 8월만큼은 아닙니다. 특히 폭락이 나오기 위해서 8월 기준으로 풋옵션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준으로
지금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8월만큼의 충격은 우선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시장 발표되는 지표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내심 기대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웃으면서 시장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8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급이 좋지 않다라는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방향성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현재 주도주가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최근 외국인의 수급만 봐도 뭔가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금 대안으로 삼아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수급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수급을 보면 네. 코스피 말고 코스닥 수급을 보면 그렇게까지 큰 거래가 있지 않았습니다. 매도 물량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데 지금 지수가 거의 뭐 4%대 가깝게 지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우리나라가 지금 선물 시장의 수급은 굉장히 활발한데 현물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모자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현물 증시의 수급이 모자르다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A라는 섹터, B라는 섹터, C라는 섹터가 한 번에 올라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9월 혹은 3분기 시장이다라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하시면서 지금 섹터를 좀 고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약 돈을 좀 많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장주겠죠. 반도체, 뭐 2차 전지, 로봇. 하지만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하게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속이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서 만약 해답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펀더멘탈이라든지 센티멘탈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음식료 업종도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으나 지금 센티멘탈의 문제가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펀더도 문제고 센티도 지금 다 문제인 상황.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꼽아볼 수 있는 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갑자기 안 되는가? 아닙니다.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라면 소비를 극한으로 지금 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도 소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저는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과 같은 기업들을 관심 있게 한번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눈여겨봐야 될 지금 섹터로 음식료, 펀더멘탈이 탄탄한 음식료 업종을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메리츠증권이 계절적인 수요 부진을 언급했던 음식료 산업에 대한 코멘트를 다시금 긍정적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또 하락하면서 원자재를 또 구입해야 되는 이런 음식료 기업들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으로 우리 이청원 PB님은 어떤 섹터를 또 선호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음식료 아니라 또 어떤 네. 쪽을 보면 좋을까요? 딱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 보면서 클래시스라고 하는 종목이 적잖게 오.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기준으로는 우선 안 좋은데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좋았더라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우선은 이쪽 섹터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클래시스랑 비올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높죠. 비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일회성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60% 이상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50%가 넘어갔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발표된 영업이익률은 우선은 34%입니다. 특정 산업이 보이고 있는 기업들 그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20%만 넘어가도 와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몇 분기 동안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와 관련된 산업은 여전히 고속 성장 기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에 철저하게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시장은 올라가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을 더 좋아하는데 지금 클래시스랑 비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클래시스가 외인이 조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8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6월 19일에 보였던 56,900원 여기를 돌파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당장은 없겠지만 결국 실적이 추후에 받쳐주면서 저는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그리고 넓게 보면은 그 미용 관련 의료기기 섹터 여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오늘 클래시스는 잘 버텨줬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빨간불을 켜줬는데 클래시스도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방어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의 지금 유일한 피난처는 방어주일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SK텔레콤입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한 1%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최근에 통신주를 비롯해서 뭐 한국전력과 같은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이 지금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지금 방어주로 좀 피해 있는 것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지금 반짝 상승이 그칠까요? 만약에 방어주를 통해서 포트를 어느 정도 해지를 하시려거든 오늘이 아니라 네.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은 늦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받으시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시다 보니까 확 밀어버리고 다른 걸로 좀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경기 방어주의 어떤 성격을 띠는 종목분들을 고르시는 분들은 뭐 오늘이라든지 내일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는 대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계좌에 어떤 변화를 좀 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경기 방어주를 포트폴리오에 갑작스럽게 편입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 방어주를 삶에 있어서 들어가는 현금을 좀 아끼고 계셨다가 옵션 만기라든지 연휴 끝나고 와서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그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금을 쓰시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텔레콤을 비롯해서 통신주 지금 해지성 대안으로 지금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9월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편입 가능성 기업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봤던 SK텔레콤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건설사까지 정말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청훈 PB님, 네. 이 중에서 관심 가는 기업 혹은 좀 다른 후보 기업으로 어떤 쪽을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밸류업 관련해서 이번 달에 유독 리포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것저것 챙겨보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건 우선은 금융입니다. 최근에 7월, 8월에서 기업 공시와 관련된 지표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내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12월 말까지 배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시장에 묻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금융 섹터에 있는 기업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대상으로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대상으로서 꽤나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죠.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방어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작은 기업을 선택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드문드문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내는 모습도 보였고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연말까지 우리가 끌고 갔을 때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은 대략 4%를 조금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매매 차익과는 다르게 확정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오늘 유일하게 또 잘 가고 있는 테마주죠. LSTO 토큰 증권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도 여전히 STO 관련 종목들 시세에 내뿜고 있습니다. 핑거가 지금 한 26%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과연 종가가 상한가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K옥션도 한 19%, 갤럭시와 SM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대장주들의 어떤 흐름을 가이드 삼아서 후속주를 좀 매매를 하신다면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갤럭시와 SM과 같은 기업들이 이제 기회는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기업들을 가지고 펀더멘탈을 가지고 뭐 거래량을 가지고 뭐 매매 전략 짜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짧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하나 조금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시청자분들의 현재 성향과 상황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아 시리즈로 좀 압축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아까 저희가 선호 섹터에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먼저 이청호 PB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부터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한 KB금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은 시장은 지금 불안하니까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매매에 따른 차익 그 모든 걸 기대할 수 있는 게 KB금융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소폭 이어진다 할지라도 부동산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일 수 있는 대출 총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KB금융 오늘처럼 3%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해보자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7월 29일에 고가가 92,400원인데요. 저는 조금 가지고 갔을 때 이건 그래도 넘어서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92,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잡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은 배당까지 주니까요. KB금융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농심입니다. 일단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이제 계속해서 공장 증설에 대한 공시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본격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이유는 해외 매출에 대한 어떤 수주를 커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공장이 증설이 되고 가동률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라면 잘 팔리고 있고 가격에 큰 지금 어떤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주가의 조정은 오히려 저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으로 저는 33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에서 뭐 나눠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승 시에는 1차적으로는 저는 45만 원, 그리고 이제 45만 원이라는 매물대가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이 50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이제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은 아까 펀더멘탈이 탄탄한 음식료를 대안으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농심을 목표가 5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청원 PB는 KB금융 목표가 92,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다 앞으로 관심 종목에 한번 지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지수 2%,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지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 남은 오후장에서도 그래도 잘 버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